백구야, 그만해. 평소와 같이 바둑을 두러나가려는 할아버지를 배웅했던 백구.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백구가 현관문 앞을 막아서며 필사적으로 지저댔거든요. 바짓가랑이를 물고 당기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나고 온몸으로 가지 말라고 외치는 백구였습니다. 평소 순종적이던 걔가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새벽 5시 산골 마을은 아직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안개가 마을 전체를 포근히 감싸고 있는 가운데 유독 한 집 마당에서만 하얀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죠. 백구였습니다. 진돗개 특유의 곧은 꼬리와 날카로운 귀를 가진 백구는 마당 한가운데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이 서산으로 기울어가는 시간, 백구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예감하는 듯 깊고 어두운 눈동자가 하늘 저편을 응시하고 있었죠. 귀는 바짝 서 있었고 코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 시간이면 마당 구석에서 웅크리고 잠을 자던 백구였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낮고 깊은 울음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리는 평소 백구가 내는 짖음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죠.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듯한 간절한 부름 같은 소리였습니다. 백구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집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불이 켜지지 않은 어두운 창문들을 하나씩 살펴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로 그때 집안에서 작은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일어나는 소리였죠. 매일 아침 6시 정각에 일어나 바둑을 두러나가시는 할아버지의 일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백구는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평소라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할아버지를 맞이했을 텐데 오늘은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영감, 또 그 시간이구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방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5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부부의 일상적인 대화였죠.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계속 집안을 바라보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좀 늦게 가지 그래. 할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아니야, 평소 시간에 가야지. 박 영감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백구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평소라면 할아버지가 나올 때까지 얌전히 기다렸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현관문 앞으로 달려가 문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킥킥킥. 발톱이 나무 문을 긁는 소리가 집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백구가 왜 저러지? 글쎄, 평소와 좀 다르네. 할머니도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백구는 보통 조용하고 얌전한 개였거든요.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드디어 할아버지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평소라면 반갑게 맞아주었을 백구가 오늘은 문 앞을 막고 서서 할아버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왜 그러니, 백구야? 할아버지가 무릎을 굽혀 백구를 쓰다듬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피하며 다시 한번 크게 짖었습니다. 그 소리는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알리려는 듯한 울음이었죠. 할아버지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이상하네, 왜 이러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시간을 확인하고 나서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백구를 지나쳐 나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백구가 움직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입에 물고 뒤로 당기기 시작한 것이었죠. 야, 백구야. 나.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백구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백구는 더욱 세게 바지를 물고 당겼습니다. 마치 절대로 나가면 안 된다는 듯이 말입니다. 집 안에서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소란 때문이었죠. 어머, 백구가 왜 저래? 할머니의 얼굴에도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백구의 눈빛을 본 순간 할머니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 눈 속에는 평소 볼 수 없었던 깊은 슬픔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거든요. 영감,
오늘은 좀 늦게 가지 그래. 할머니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시간 약속을 어길 수는 없어. 할아버지가 백구를 떼어내려 했지만 백구는 더욱 세게 바지를 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애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마치 제발 오늘은 가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할아버지는 백구의 이상한 행동에 당황했지만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50년 넘게 지켜온 아침 바둑 약속을 어길 수는 없었거든요. 백구야, 그만해. 할아버지가 늦으면 박영감이 기다린다고. 할아버지가 다정하게 말했지만 백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세게 바짓가랑이를 물고 끌어당겼죠. 그 힘이 얼마나 센지 할아버지가 비틀거릴 정도였습니다. 어머, 백구가 정말 이상해.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백구를 키운 지 3년이 넘었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평소 백구는 얌전하고 순종적인 개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나가려 하면 조용히 배웅해주고 돌아올 때까지 마당에서 기다리곤 했죠. 백구가 다시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고 있는 듯한 절망적인 울음이었죠. 할아버지는 시계를 보며 조급해했습니다. 벌써 6시 10분이네. 이러다가 정말 늦겠어. 할아버지가 백구를 떼어내려고 힘을 썼지만 백구는 더욱 필사적으로 바지를 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다리 사이로 몸을 밀어넣어 길을 완전히 막아버렸죠. 야, 백구야. 이게 뭐 하는 짓이니?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간절한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죠. 영감, 백구가 저러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랜 세월 농촌에서 살아온 할머니는 동물들의 육감을 믿는 편이었거든요. 특히 개들은 사람보다 훨씬 예민하게 위험을 감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야. 박 영감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할아버지가 다시 백구를 떼어내려 했습니다. 그 순간 백구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가방을 입에 물고 마당 한쪽으로 끌고 가버린 것이었죠. 어머, 저봐. 백구가 가방을 물고 가네.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백구는 가방을 마당 구석으로 끌고 가서는 그 위에 앉아버렸습니다. 마치 이 가방은 절대로 가져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듯이 말이죠. 이런, 백구야. 가방 내놔. 할아버지가 백구에게 달려갔지만 백구는 가방을 더욱 단단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애절하게 울었습니다. 끙끙, 끙. 그 소리는 마치 사람의 신음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 백구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영감, 오늘은 정말 늦게 가지 그래. 백구가 저렇게 말리는데. 할머니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벌써 20분이나 늦었어. 더 늦으면 박 영감이 혼자 기다리다가 돌아갈 거야. 할아버지가 백구에게서 가방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가방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세게 물고 있었죠. 이런, 완전히 고집불통이네.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백구야, 왜 그러니? 뭔가 이상한 걸 느끼는 거니? 할머니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낮게 울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과 슬픔이 가득했죠. 영감, 백구 눈을 좀 봐. 평소와 완전히 달라. 할머니의 말에 할아버지도 백구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백구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치 무언가 절망적인 일을 예감하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래도 시간은 시간이야. 할아버지가 결국 백구에게서 가방을 빼앗았습니다. 백구는 가방을 놓치자 더욱 절망적으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컸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30분이나 늦은 상황이었죠. 미안하다, 백구야. 할아버지가 돌아오면 맛있는 거 사다 줄게. 할아버지가 백구에게 말하고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백구는 마지막으로 할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물려고 했지만 할아버지가 빠르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 너머로 백구의 절망적인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멈춰 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뭔가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결국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려면 10분은 걸려야 했거든요. 뒤에서 백구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려왔지만 할아버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네. 할아버지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걸어갔습니다. 30년 넘게 농촌에서 살아오면서 개들의 행동을 많이 봐왔지만 백구 같은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집 안에서 할머니는 여전히 문 앞에서 울고 있는 백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백구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애절해지고 있었죠. 백구야, 할머니가 여기 있어. 진정해. 할머니가 백구를 달래려 했지만 백구는 계속 현관문을 향해 울고 있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집을 나서며 뒤에서 들려오는 백구의 울음소리를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얼마나 절절한지 발걸음이 자꾸 느려졌죠. 마을 어귀까지 오는 동안에도 백구의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귀신이 고칼 노릇이야. 할아버지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넘게 키워온 개들 중에서 이런 행동을 보인 개는 처음이었거든요. 보통 개들은 주인이 나가려 하면 같이 나가자고 조르거나 아니면 얌전히 배웅해주곤 했는데 백구처럼 필사적으로 말리는 경우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닐까? 할아버지는 걸으면서도 계속 백구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백구가 평소보다 조용했던 것 같기도 하고 밥도 조금씩 남기는 것 같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인을 말리는 행동을 할 이유는 없었죠.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6시 40분이 넘어 있었습니다. 평소 타던 6시 30분 버스는 이미 떠나고 없었죠.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참. 백구 때문에 버스를 놓쳤네. 정류장에는 할아버지 혼자만 서 있었습니다. 다음 버스는 7시에 와야 했죠. 할아버지는 벤치에 앉아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박 영감과의 약속 시간인 7시 30분까지는 여유가 있었지만 평소보다 1시간이나 늦는 셈이었습니다. 박 영감이 뭐라고 할까? 할아버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박 영감은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50년 넘게 바둑을 두면서 약속 시간을 어긴 적이 거의 없었는데 오늘은 백구 때문에 완전히 계획이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할아버지의 머릿속에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백구가 저러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할머니는 늘 동물들의 감각을 믿는 편이었습니다. 특히 개들이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를 미리 감지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었죠. 하지만 오늘 같은 맑은 날씨에 무슨 재해가 있다는 말인가요? 그래도 이상하긴 해.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백구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 간절한 눈빛과 필사적인 행동들. 평소 순종적이던 백구가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뭘까요? 7시가 되어서야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버스에 올라타며 기사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오늘은 늦으시네요. 평소에는 일찍 타시는데. 버스 기사는 할아버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타는 단골 승객이었거든요. 집에서 좀 일이 있어서요. 할아버지가 대답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는 한적한 시골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평소와 다름없이 평화로웠죠. 논들은 푸르게 익어가고 있었고 산들은 아침 안개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이상한 게 없는데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백구가 그렇게까지 말릴 만한 위험이 어디에 있다는 걸까요? 하늘은 맑고 바람도 잔잔했습니다. 지진이나 태풍의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았죠. 버스는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길은 할아버지가 매일 지나다니는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좌우로 깊은 계곡이 있는 구불구불한 산길이었지만 할아버지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었죠. 오늘 밤 영감이 뭐라고 할까? 할아버지는 다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박 영감과는 40년 넘게 바둑을 두는 사이였지만 시간 약속만큼은 철저한 사람이었거든요. 늦는다는 연락도 못했으니 더욱 걱정이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할머니에게서 온 문자였죠. 영감, 백구가 아직도 문 앞에서 울고 있어. 뭔가 이상해. 할아버지는 문자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백구가 아직도 울고 있다니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보통은 주인이 나간 지 10분 정도 지나면 포기하고 마당에서 놀거나 잠을 자곤 했는데요.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백구 좀 보자. 뭔가 아픈 것 같다. 문자를 보내고 나서 할아버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버스는 여전히 구불구불한 산길을 달리고 있었죠.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차량들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박 영감한테도 미리 연락을 했어야 했는데 할아버지는 후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백구 때문에 이렇게 늦을 줄 알았다면 미리 연락을 했을 텐데요.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일이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할아버지는 계속 백구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절망적인 울음소리와 간절한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정말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니겠지?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미신 같은 걸 믿을 나이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백구의 행동이 워낙 이상했던 터라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탄 버스는 산길의 가장 험한 구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왼쪽으로는 깊은 계곡이, 오른쪽으로는 깎아지른 절벽이 이어져 있었죠. 이 길은 할아버지가 30년 넘게 다녀본 익숙한 길이었지만 오늘따라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영감님, 오늘 좀 늦으시네요. 버스 안에서 아는 사람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김 씨였죠. 집에서 좀 일이 있어서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백구에게 가 있었습니다. 지금쯤 백구는 뭘 하고 있을까요? 아직도 현관문 앞에서 울고 있을까요? 버스는 커브 구간을 돌면서 속도를 조금 줄였습니다. 이 구간은 항상 조심스럽게 지나가야 하는 곳이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창밖을 내다보며 평소와 다른 점이 없나 살펴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꽝! 엄청난 충격음과 함께 버스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앞을 바라봤죠. 마주오던 대형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와 버스와 정면으로 부딪힌 것이었습니다. 아! 버스 안의 승객들이 일제히 비명을 질렀습니다. 버스는 충격으로 인해 도로 왼쪽으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계곡 쪽이었죠. 모두 안전벨트 확인하세요. 버스 기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버스는 도로를 벗어나 계곡 쪽으로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승객들의 비명이 계곡에 울려 퍼졌습니다. 버스는 몇 번 구르다가 계곡 중턱의 나무에 걸려 겨우 멈췄습니다. 만약 그 나무가 없었다면 더 깊은 계곡으로 떨어질 뻔했죠. 사고 현장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에서는 할아버지가 평소 타던 6시 30분 버스가 같은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버스에는 할아버지가 평소 타던 자리에 다른 승객이 앉아 있었죠. 한편 할아버지 집에서는 백구가 여전히 현관문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절망적인 울음에서 뭔가 안도하는 듯한 울음으로 바뀌었거든요. 백구야, 진정해. 할아버지는 무사할 거야. 할머니가 백구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도 뭔가 불안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백구의 행동이 워낙 이상했던 터라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때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죠. 여보세요? 할머니, 큰일 났어요. 뉴스 봤어요? 무슨 뉴스요? 산길에서 버스 사고가 났다고 해요. 할아버지가 타시는 그 버스 말이에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 전화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뉴스에서 나오고 있어요. 빨리 텔레비전 켜보세요. 할머니는 급하게 거실로 달려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정말로 뉴스에서 버스 사고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10분경 청송군 산간도로에서 시내버스와 대형 트럭이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는 계곡으로 추락했으며 현재까지 사상자는 할머니는 뉴스를 들으며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 그 노선은 분명 할아버지가 평소 타던 버스였거든요. 영감아.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백구야, 할아버지가. 할머니는 백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백구는 전혀 슬퍼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할머니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할아버지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영감. 아, 할머니야. 나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 영감. 괜찮아요? 뉴스에서 버스 사고 났다고 하던데. 응, 나는 괜찮아. 평소보다 늦게 나와서 다음 버스를 탔거든. 그런데 내가 평소 타던 버스가 사고가 났다는 거야? 네,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전화를 받으며 소름이 끼쳤습니다. 만약 백구가 자신을 막지 않았다면 자신도 그 버스에 타고 있었을 것이거든요. 할머니, 백구는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꼬리 흔들고 있어요. 마치 할아버지가 무사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할아버지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백구가 자신을 구해준 것일까요? 정말로 그 개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고 있었던 걸까요?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할아버지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백구가 자신을 막지 않았다면 지금쯤 자신도 그 끔찍한 사고에 휘말려 있었을 테니까요.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버스 사고 소식을 들은 후 바둑을 둘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박 영감도 이해해 주었고 오히려 할아버지가 무사한 것을 다행스러워했습니다. 정말 백구가 날 구해준 건가? 할아버지는 계속 그 생각만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평소 순종적이던 백구가 그렇게까지 필사적으로 막을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백구는 마당에서 평온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보자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백구야, 넌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던 거야? 할아버지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백구는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눈빛은 아침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간절함과 불안함 대신 안도와 평온함이 가득했죠. 영감, 어서 들어와요. 할머니가 현관에서 할아버지를 맞았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뉴스 더 나왔어? 네,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정말 큰 사고였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거실로 들어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여전히 버스 사고 소식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승객 15명 중 5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나머지 승객들도 가벼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를 보던 할아버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백구가 막지 않았다면 자신도 그 승객 중 하나였을 것이거든요. 영감, 백구 때문에 늦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백구가 나를 필사적으로 막았어.
바짓가랑이도 물고 가방도 뺏어가고 할아버지가 아침 일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귀찮기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백구가 자신을 구해준 것 같았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 세월 농촌에서 살아오면서 동물들의 신기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지만 이렇게 직접 경험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백구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거실에 잘 들어오지 않는 백구였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할아버지 옆에 와서 앉더니 조용히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백구야, 고마워. 할아버지가 백구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한번 흔들고는 다시 마당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영감, 백구가 뭔가 달라 보이지 않아요? 할머니가 백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달라? 글쎄요, 뭔가 신비로워 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에요. 할머니의 말에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백구가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아침에 보였던 그 절박함은 사라지고 대신 뭔가 숭고한 느낌이 들었죠.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버스 사고를 피한 이야기가 마을에 퍼진 것입니다. 할아버지, 정말 백구가 막았다는 게 사실이에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래, 평소와는 완전히 다르게 필사적으로 막더라고. 세상에,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사람들은 백구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백구는 마당 한쪽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듯 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개들은 사람보다 훨씬 예민해서 미리 위험을 감지한다고. 젊은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좀 신기하지 않아요? 시간까지 정확하게 맞춰서 막다니. 맞아요. 보통 동물의 육감 정도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의 대화를 들으며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는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면서도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한 모습이었죠. 저녁이 되어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마당에 나와 백구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백구야, 넌 정말 특별한 개구나. 할아버지가 백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아침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평온하고 따뜻한 소리였죠. 영감, 오늘 일을 생각해보니까 정말 신기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떤 게? 백구가 우리 집에 온 날 말이에요. 그날도 뭔가 특별했잖아요. 할머니의 말에 할아버지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3년 전 가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조상묘를 찾아갔다가 묘 근처에서 울고 있는 백구를 발견했었죠. 그러고 보니 그날도 이상했지.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백구는 마치 그곳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사람을 보자마자 자연스럽게 따라왔었거든요. 혹시 백구가 정말 특별한 게일까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글쎄요, 뭔가 신령한 기운이 있는 것 같다고 해야 할까요? 할머니의 말에 할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오늘 일을 겪고 나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특히 백구가 처음 집에 온 날의 기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영감, 잠 안 와요? 할머니가 옆에 누워있는 할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나도 잠이 안 와. 계속 백구 생각이 나서. 할아버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 백구가 무언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영감, 백구가 처음 우리 집에 온 날 기억나요? 할머니가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잊어? 3년 전 가을이었지. 할아버지도 그날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조상묘를 찾아갔던 날이었죠. 그날 날씨가 정말 이상했어요. 할머니가 회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맑았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었습니다. 묘 근처에서 백구를 처음 봤을 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상했는데? 그 어린 강아지가 그 큰 비를 맞으면서도 전혀 도망가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의 말에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백구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자마자 자연스럽게 따라왔잖아요. 보통 야생에서 자란 개들은 사람을 경계하는데 백구는 달랐어요.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백구는 마치 원래부터 그들의 개였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집으로 따라왔었죠. 그때도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일을 보니까 더욱 확신이 서요. 무슨 확신?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백구가 우연히 우리 집에 온 게 아니라는 확신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영감, 우리 조상 묘가 어떤 곳인지 알고 있잖아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집안의 조상묘는 마을에서도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풍수지리상 명당이라고 불리는 곳이었거든요. 그 묘 근처에는 예로부터 신령한 기운이 있다고 했잖아요.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실제로 마을 어른들은 그 묘 근처에서 이상한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고 말하곤 했었습니다. 할머니, 설마 백구가? 할아버지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황당한 생각이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일을 보니까 확신이 서요. 할머니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백구가 우리 집을 지키러 온 거예요.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소름이 끼쳤습니다.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지만 오늘 일을 겪고 나니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우리 집을? 우리 집안 조상들이 보내주신 거 아닐까요? 할머니의 말에 할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에도 조상들의 보살핌을 믿는 편이었지만 이 정도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할머니, 그런 말을 하니까 더 신기해지네. 할아버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무엇이요? 백구가 온 날 내가 조상님께 무슨 기도를 했는지 기억나? 할머니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그날 할아버지가 묘 앞에서 뭔가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은 기억났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는데요? 우리 늙은 부부가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할아버지의 말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응. 그때 마침 당신이 몸이 안 좋아서 걱정이 많았잖아. 그래서 조상님께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 할머니는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자신이 혈압 때문에 병원을 자주 다니고 있었고 할아버지가 많이 걱정했었던 것을 말이죠. 그리고 바로 그날 백구를 만난 거예요. 그래,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백구가 울고 있었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정말 백구가 우리를 지키러 온 거일까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확실하지는 않지만 오늘 일을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할아버지도 점점 그 가능성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백구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울음소리였습니다. 마치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것 같은 신비로운 소리였죠. 저 소리 들어보세요. 할머니가 귀를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 할아버지도 백구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소리는 평범한 개의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숭고한 존재와 대화하는 것 같았죠. 영감, 내일 조상묘에 가봐요. 할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왜? 백구를 데리고 가서 조상님께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의 제안에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조상들이 백구를 보내주신 거라면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일 가보자. 할아버지가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백구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잠시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백구와 함께 조상묘로 향했습니다. 백구는 평소와 달리 앞서서 길을 안내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그곳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이죠. 백구가 길을 정말 잘 아네요. 할머니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한 번도 헤매지 않고 정확히 묘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마치 원래부터 그곳을 다니던 것 같아. 할아버지도 신기해했습니다. 조상 묘까지는 산길을 1시간 정도 걸어야 했는데 백구는 전혀 망설임 없이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묘에 도착했을 때 백구는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평소 활발하던 모습과는 달리 무덤 앞에서 정좌를 하고 앉았죠. 마치 예의를 지키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 백구 좀 봐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백구가 무덤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거든요. 정말로 절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조상님, 어제 백구 덕분에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조상님, 백구를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잘 돌보겠습니다. 할머니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무덤 주변의 나뭇잎들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는 바람이 전혀 없었죠. 이상하네, 여기만 바람이 불어.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백구는 그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와 대화하고 있는 것 같았죠. 그 모습을 본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정말로 백구가 특별한 존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참 후 바람이 그치고 나서 백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바라보며 꼬리를 한번 흔들었죠. 집으로 돌아가자, 백구야.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무덤을 바라보고 있었죠. 백구야, 왜 그러니? 할머니가 백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마을의 무속인인 김할머니였죠. 어머, 무엇들 하고 계신 거예요? 김할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아, 김할머니. 조상님께 인사드리러 왔어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김할머니는 왜 여기까지? 할머니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이었어요. 김할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꿈이었는데요? 하얀 개 한 마리가 꿈에 나타나서 이곳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김할머니의 말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백구를 가리키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이게 말씀이신가요? 할머니가 백구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김할머니는 백구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이 개가 바로 그 개예요. 정말요? 네, 꿈에서 본 개와 똑같아요. 김할머니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에서 뭐라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 개가 단순한 개가 아니라고 했어요. 무슨 뜻인가요? 이 개는 산신령의 심부름꾼이래요. 이 집안을 지키기 위해 보내진 거라고. 김할머니의 말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제 밤에 나눈 대화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꿈에서 나타난 사람들 대부분이 죽음에서 벗어났다고 해요. 이 개가 미리 위험을 알려주거든요. 김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할아버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제 자신이 겪은 일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그럼 정말 백구가 할아버지를 구해준 거네요. 할머니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집안에 위험이 닥칠 때마다 미리 알려줄 거예요. 김할머니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우리 집에? 할아버지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조상님들이 보내주신 거예요. 이 집안 조상 중에 덕이 많은 분이 계신 모양이에요. 김할머니의 설명에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평생 남을 도우며 살았던 분이었거든요.
그럼 백구는 계속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건가요?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김할머니는 백구를 다시 한번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백구는 김할머니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죠. 글쎄요, 그건 백구가 정할 일인 것 같아요. 김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런 영적인 존재들은 자신의 역할이 끝나면 떠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김할머니의 말에 할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백구가 언젠가는 떠난다는 말씀인가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걱정하지 마세요. 백구가 여기 있다는 것은 아직 할 일이 더 있다는 뜻이니까요. 김할머니의 말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백구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정체가 밝혀지는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죠. 그날 이후 백구에 대한 소문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백구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봤고 멀리서부터 찾아와 백구를 보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조용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할아버지는 백구의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백구는 마당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에서 뭔가 쓸쓸함이 느껴졌습니다. 백구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할아버지가 백구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백구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느낌이 담겨 있었죠. 영감, 백구가 요즘 좀 이상해요.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상한데? 밥도 잘 안 먹고 자꾸 하늘만 바라봐요. 마치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할머니의 말에 할아버지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백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그날 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치고는 꽤 많이 내렸죠. 백구는 눈 오는 마당에서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백구야, 추우니까 들어와. 할머니가 백구를 부렸지만 백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백구와 함께 조상묘로 향했습니다. 왜인지 그곳에 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백구도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묘에 도착했을 때 백구는 무덤 앞에 앉아 조용히 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도 함께 절을 올렸죠. 조상님, 백구가 좀 이상해요.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할아버지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내린 눈이 바람에 날려 하늘로 올라갔죠. 백구는 그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야, 무슨 말을 하려는 거니? 할아버지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백구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죠. 그 순간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백구가 떠날 때가 온 것입니다. 백구야, 떠나려는 거니? 할아버지의 물음에 백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대답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할아버지가 백구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할아버지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할아버지를 구해줘서 고마워.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고마워.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백구는 할아버지의 손을 한번 하닿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백구는 할아버지의 품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향해 마지막 절을 올렸죠. 마지막 울음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백구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백구야. 할아버지가 백구를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백구는 이미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치 평화롭게 잠든 것 같았죠. 눈물을 흘리며 백구를 안고 있던 할아버지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백구의 몸이 점점 투명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럴 수가. 할아버지가 놀라며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의 몸은 점점 더 투명해지더니 마침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할아버지의 품에는 백구가 남긴 하얀 털 몇 가닥만 남아 있었습니다. 고맙다, 흰 그림자야. 할아버지가 그 털을 소중히 간직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을 때 할머니는 슬퍼하면서도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백구는 자신의 역할을 다한 거예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를 지켜주려고 왔다가 이제 떠난 거야.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백구가 있던 마당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영감, 백구가 정말 보고 싶을 거예요. 그래도 고마운 마음이 더 커. 할아버지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디선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할머니의 말에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건강하게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마당에서 하얀 그림자를 본다고 했죠. 백구가 여전히 그들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그 이야기를 전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조상의 보살핌으로 보내진 수호령 백구의 이야기를. 그리고 가장 조용한 경고가 가장 큰 생명을 지킨다는 교훈을. 백구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과 보호의 마음은 영원히 그 집안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얀 털로 남겨진 마지막 선물처럼 따뜻하고 소중한 기억으로 말이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